여러분, 제가 항상 단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체계를 항상 얘기하잖아. 체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배웠거든요. 좀 더 구체로 말씀드리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함수 끝나고 수열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공부할 때 왜 함수 다음에 수열이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함수 다음에 수열이 나왔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그건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왜냐면 수열은 일종의 뭐니까? 수열은 일종의 메모다. 함수입니다, 여러분. 수열은 일종의 함수라서 그래, 알겠냐? 함수긴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정의역의 자연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 수열은 일종의 함수다라는 그 개념은 교과서에 정확히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열을 정의역의 자연수인 함수, 즉 수열을 배우는 거란다.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잖아.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열을 공부할 때 등차, 등비, 기타 등등을 배울 때 항상 수열을 함수의 시각하에서 해석하는 게 꽤 필요해요.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다.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다. 등차 수열은 2차 함수다라는 그 함수의 시각 해석하는 게 꽤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가보자. 어드바이스 1. 수열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자, 자영아, 우리 자영이가 한번 읽어보자. 어드바이스 1, 거기 한번 읽어보자. 수열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 수열학 1하나, 이를 뜨면 을 차례로 대입하면 이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차례로 얻어지는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 하고. 자, 여러분 형광펜 들어보십시오. 거기다 색칠 한번 해볼까? 규칙, 일정한 규칙에서 규칙이라는 두 글자의 색칠 한번 딱 해봐. 그 다음 오른쪽에 순서대로 나열에다 색칠 딱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수열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를 제일 강조합니다. 끝까지 아마 수열 끝날 때까지 이 단어 얘기할걸요. 수열이란 정의가 수의 나열이, 알겠냐? 나열. 수를 나열을 시켜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 규칙성에 따라서 등차냐 등비냐 기타 등등을 논의하는 거야. 그리고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일반항을 추론합니다. 일반항을 추론하십니다. 이게 딱 수열의 정의이자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되는 거야. 아마 수열 끝낼 때까지 내가 얘기할걸? 어떤 학생이 질문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 나열시켜봤니? 규칙성이 보이니? 일반항을 추론 한번 해봐. 알겠냐? 항상. 끝날 때까지 그래요. 끝날 때까지. 근데 이게 가장 쉬운 출발인데 얘네들이요. 등차 등분은 되게 좀 가볍게 쉽게 생각하거든. 근데 뒤쪽 가면요. 점화식 파트라든지 이런 거 가면요. 어려워해.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점화식 딱 던져주면 일단 두려워하거든요. 똑같아. 나열시켜서요. 규칙성 찾고요. 일반항을 추론하는 이 추론적 사에 관한 문제가 이 수열의 가장 핵심이, 알겠냐? 단지 그 예를 등차로 예를 들고 있는 것뿐이고 또 등비로 예를 들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목적은 등차나 등비의 그 공식의 목적이 아니야. 그런 건 시험에 절대로 나진 않아. 수능에서, 알겠냐? 내신에서 조금 기본 확인 문제 나는 것뿐이야, 알겠냐? 아시겠어요? 오케이. 계속 넘겨. 패스. 그 다음 뒤에는 샬라샬라 읽어보시고 그 다음 어드바이스 2야. 자영아, 계속 읽어보자. 각 항의 번호에 그 항이 대응하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연수 전체. 오케이, 거기다 색칠 한번 해보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함수다. 오케이. For example, 어떤 수열을 잡겠습니다. 수열 an을요. 오케이. 3n 마이너스 5라고 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기 있는 요 작은 첨자 있죠. 요 놈이 바로 정의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야. 정의역. 이것을 말이지 이렇게 써도 괜찮아, 얘들아. fn. 오케이. 그러면 요 n이 뭐라고? 정의역. 오케이, 말이?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an은요. 요 an은요. 치역이 되는 거죠.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함수값.
이게 바로 함수값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표현을, 함수란 요 표현을 이렇게 바꾼 것 뿐이 알겠냐? 바꾼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and. 등차수열은, 등차수열쯤이 되겠죠. 등차수열은 이렇게. 됐어. 수열은 일종의 함수다. 패스 넘어간다. 오른쪽 갑니다. 171페이지 가도록 하자. 자, 어드바이스 1.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관심사는 뭐냐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을 어떻게 유도했는지 그 과정에 관심이 있는 거야. 처음엔 쉽지만요, 나중엔요,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유도한 원리대로 뒤에 모든 점화식을 해결한다. 알겠냐? 어떠한 체계로, 어떠한 논리의 흐름으로 서술되어 있는가를 잘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자요, 계속 가자. 어드바이스 3. 첫째 차례로 3을 더하여 등차가 이와 같은 수열을 첫째 항이 부여 등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첫째 항이 A 등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제 n항을 AN이라고 하면 이것이므로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잘 봐. 여기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체계는요, 교과서 서술 체계와 흡사합니다. 요거는 괜찮아. 어떻게 체계있냐, 잘 봐. 처음에 어떤 예를 설명하고 있죠, 맞죠? 그리고 그걸 바로 일반화를 시키고 있죠. 일반적으로 동그라미를 딱 쳐봐.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밑줄 잡아봐. 그게 뭔 말이냐면 추론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밝히기를 수열 단원에서 요구하는 사고는 뭐냐면 추론적 사고야. 알겠냐? 추론적 사고란 말이야. 생각해봐. 공식 말고 예를 들어 숫자를 딱딱딱 나열시키다 그 다음에 올 숫자를 고르십시오라는 초등학교 사거리 가는 문제도 꽤 많아요. 사실은요. 수열 문제 어려운 이론을 들이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꽤 많잖아. 맞지? 그게 뭐냐면 추론적 사고야. 알겠냐? 빨간 펜 들어놔. 옆에다가 적어놔. 추론 이렇게 적어놔. 알 수 있다. 추론. 제가 이 단어를 꽤 많이 아주 뻔질나게 언급할 겁니다. 그 다음 and. 예를 통해 일반항을 추론했잖아. 맞지? 그리고 서술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니까. 일반항 추론할 때요. 초항 A1은 그냥 이거고 A2는요. 여기다가 나열시키는데 그 규칙성이요. 일정한 공차를 계속 더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A1에다가 또 D를 더하셨답니다. A2는요. 앞에 있는 항에다가 일정한 상수를 계속 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A2는 A2제 요거를 갖다 넣어주시면 A1 플러스 2D가 되는 것이고, 뭐야? 3이고. A4는요. 앞에 있는 항에다가 또 일정한 상수를 또 더했고, 수리자에다 이거 갖다 넣으면은 A1 플러스 3D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왜? 썸D. 점점점. 잘 봐. 교과서에도 이 점점점이 나와 있다? 점점점이 나와 있다? 이게 뭔데? 추론한다는 얘기야. 추론한다는 얘기. 알겠냐?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은, AN이라 그러자. A의 n은 그 전항에다가 상수를 더하고, 일반항은 어떻게 될 것이다고? A1에다가 n-1 곱하기 D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알겠어? 다 이런 식이야. 나열시켰죠? 규칙성 있게끔 표현했죠? 이게 점화식. 그 다음 일반항을 추론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 자, 이것도 한번 해석해보자. 함수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걸 말이지. fn이라 그러면 정역이 n이지 않냐? 정역이 n이지 않냐? n에 관한 몇 차 함수니? 첫 번째 n에 관한 1차 함수가 됩니다. n에 관한 1차 함수다. 그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가 뭔데? 기울기. 그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바로 공차 D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게 정역인데 A1과 초항과 공차를 하면 일반항 쓸 수 있잖아. 맞죠? 이걸 또 함수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한다면 1차 골 자체가 AX 플러스 B잖냐. 미지수가 2개거든. 미지수가 2개니까 항상 조건식이 몇 개 나오겠어요? 2개가 나오는 거 알겠냐? 거기 있는 보기 문제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항 A를 다 구하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조건식이 몇 개 나오겠어요? 2개가 나오는 거 알겠냐? 초항과 공차가 나올 수 있게끔. 됐니? 오케이. 여러분 빨간 펜 딱 들고 거기 정석 있죠? 정석 옆에다가 이거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차함수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 가볼까? 어드바이스 4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한 조건. 말로 한번 해봐. 등차 수열이 되려면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공차 D 이퀄 일정. 오케이. 공차 D가 일정하더라. 그래서 어떤 세계수가 있다. 세계수가 A, X, B 이게 바로 등차다라고 한다면 잘 봐 얘들아. 조건식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공차 D 일정이야. 공차 D가 일정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지. X 빼기 A, equal B 빼기 X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이야기하는데 연습하는 건 이렇게 연습을 해놔야 돼. 알겠냐? 이걸 숙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걸 알고 있긴 하지만 이게 핵심이야. 알겠냐? 항상. 문제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 여러분 어디로 갔냐면 싹 넘겨보도록 하자. 오케이, 179로 한번 가보자. 179페이지에서 예제 10-6번 다음과 같은 등차 수열이 있다. 오케이. 1번 m의 값 구하라. 두 번째 m과 n의 관계식 구하라. 관계식을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할까? 태훈아, 그 관계식 어떻게 구할래? 말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볼래? 어떤 원리로 어떻게 풀 것이냐? 오케이. MN의 관계식 구하라. 전체 수열이니까 저기 중간 항의 개수분의 15하고 여기도 중간 항의 개수분의 그러니까 n 플러스 1분의 15하고 n 플러스 1분의 5가 같다. 잘했어. 근데 있잖아. 이것도 아마 이거 풀려고 그러면 다들 잘 푸시겠죠. 근데 처음에 쉬운 문제에서부터, 그러니까 스텝을 첫 스텝부터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의처럼 나열, 규칙성, 추론 이렇게 알아도 알겠냐? 특히나 등차에서 관계식은요 공차 D가 일정하다는 이 규칙성에 관련된 문제잖아. 알겠냐? 근데 한번 써보리다. 이건 나열 시켜볼게요. 초항이 이거지? 등차라 그랬지? 그러면 마이너스 5가 있고 A1은 어떻게 쓰냐? A1은요? A1은 마이너스 5에다 공차 더하는 거죠. A2는요? 마이너스 5에다가 또 공차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AM은 어떻게 쓰니? 마이너스 5에다가 몇 D야? MD. 그러면 10은요? 마이너스 5에다가 뭐가 되니? M 플러스 1D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럼 이것도 또 봐. B1은 어떻게 쓰냐? 10에다가 뭘 더해? 공차를 더합니다. B2는요? 10에다가 2D. 점점점 가시면 B에는요? 10에다가 ND. 김 5는요? 15예요. 어쩌라고? 15. 어쩌라고 아니야? 15가5가 아니라 15예요. 이게 5가 아니라 문제에서? 고마워. 이게 15래요. 15면요. 10에다가 몇 D니? N 플러스 1 이렇게 썼어요. 잘 봐. 거기 정석에 있는 설명의 방식과 제가 설명의 방식이 좀 달라.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항상 정의대로 나열시키고 있는 거 알겠냐?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부터 싹 다 사고를 일관되게 해놔 알겠냐? 정의로부터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끝까지. 그런 다음에 MN의 관계식이니까 이게 등차라 그랬잖아. 등차니까 어떻게 세운다? 공차 D가 일정이야. 공차 D가 어쩌라고? 일정하다고. 이걸 이용하시면 자 D를 써보자. 여기 D의 값은 얼마니? D의 값은요? 10 마이너스 5 이거 나누기
플러스로 바뀌는구나. m 플러스 1이 되시겠죠? 여기서 공차 d는 얼마니? 공차 d는요. 15에서 빼기 10을 빼고 나누기 n 플러스 1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mn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냐? 됐어? 나열시켰죠? 규칙성은 공차 d가 일정이다. 이렇게 항상 식을 잡아내. 자, 빨간 펜 들어봐. 자, 문제 조건에 등차수에는 등차라는 조건 들어가 있죠. 등차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봐. 그리고 위에다 적어놔. 공차 d 이퀄 일정이라고 적어놔. 됐어? 자, one more time. 여러분, 거기 봐봐. 거기 모범 답안에 서술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풀면은 답은 나오겠지만서도 과정, 알겠냐, 과정. 과정 공부할 때 있잖아. 항상 정의로부터 어떻게 일관되게 쉬운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일관되게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논조로 해결하는지 그걸 형성시켜놔야 돼. 알겠냐? 어려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한다. 연습 문제 갑니다. 연습 문제에서 10-11번 한번 보도록 한다. 자, 증명 문제입니다. 1번.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수열 루트 3, 루트 5, 루트 7은 등차 수열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의 동그라미를 딱 쳐봐. 등차 수열이 아니라는 걸 증명 어떻게 하죠? 귀류법. 부정의 증명이잖아. 맞지? 부정의 증명이라든지 또는 부존재 증명은요. 귀류법 쓰죠. 따라서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모순점을 읽어내죠. 맞죠? 그럼 볼게. 귀류법 써보도록 합니다. 루트 3, 루트 5, 루트 7이 이게 등차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됐어? 근데 뭔가 모순이라는 걸 끄집어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 그럼 모순점은 어떻게 끄집어내는 거냐?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등차라고 가정을 했죠. 등차니까 어떻게 규칙성을 세운다? 공차 D가 일정하다고 세우는 거야. 그럼 써볼게요. 공차 D가 일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루트 5 빼기 루트 3 equal 루트 7 빼기 루트 5라고 딱 썼어. 알겠냐? 그리고 모순점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근데 모순점을 어떻게 끌어내냐면 여러분 이 세수의 특징이 있죠. 세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루트가 들어가 있어요. 무리수입니다. 맞죠? 그 조건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냐? 루트니까 2배의 루트 5가 되시죠? 루트 3 더하기 루트 7이 되는 거죠.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버려. 그러면 왼쪽 좌변은 루트가 없거든? 오른쪽은 루트가 하나 생겨. 오케이. 무리수 상등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야. 제곱하시면요? 2는 4, 4, 5, 20 이퀄 3 더하기 7은 10 더하기 2루트 얼마인데? 21이 되는 거야. 넘기시면요? 10이고 2로 나눠지면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좌변은 유리수, 우변은 무리수, 모순이 되는 거죠. 맞지? 오케이. 루트라는 조건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등차라고 가정하니까 항상 이렇게 관계식을 세우는 이런 규칙성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One more time. 하나 더. 두 번째 겁니다. 이거만 하나만 하고 쉴게. 지영이가 막 힘들어? 응? 몸을 막 비비꼬네. 이거 하나만 딱 하고 쉴게요. 두 번째, 루트 3, 루트 5, 루트 7을 모두 항으로 가지는 등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문제가 루트 3, 루트 5, 루트 7이 연달아 있다는 얘기 아니면 떨어져 있다? 맞아.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루트 3이 있고 점점점 있고 루트 5가 있고 점점점 있고 한참 있다가 또 루트 7이 있고 오케이. 이게 등차가 되는 경우가 없대요. 없답니다. 없다는 걸 증명하래요. 귀류법 이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건식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시겠죠. 이거에서 이거 빼시면요 루트 5
빼기 루트 3을 빼시면 공차의 어떤 정수배. 공차의 정수배. 오케이. m은요? 자연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거 빼시면요. 루트 7 빼기 루트 5를 하시면 공차의 정수배가 되는 거죠. n도 자연수. 됐어. 이러한 자연수 m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더해? 더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아, 왜 그래? 내 지금 계속 이 주제 설명하고 있잖아. 등차는 어떤 규칙성이야? 공차 D 이퀄 일정이란 그 조건식으로부터 계속 식을 만들어 나가야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 할 때는 기억하다는 왜 어려운 문제 풀 때 자꾸만 논리가 흔들려. 논리가 일관돼야죠. 논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 풀 때 또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공차 D가 일정. 뭐 어쩌라고? 뭐라 공정되는 거야 너희들? 공차 D가 어쩌라고? 일정하다고. 이 규칙성화에서. 그럼 D는 어떻게 쓰노? n분의 루트 5 빼기 루트 3 이퀄 n분의 루트 7 빼기 루트 5가 되는 그러한 자연수 mn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관계 있을게요. 알겠어? 그게 일관되셔야 돼, 다.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돼. 알겠어? 그러면 클러스 하시면 n 곱하기 루트 5 빼기 루트 3이죠. 클러스 하시면 루트 7 빼기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루트 5는 묶어봐. 그럼 어떻게 돼? 루트 5의 개수가 얼마니? m 플러스 n 곱하기 루트 5가 하나 있고 남는 건 우변은요? m 루트 7 그 다음 더하기 n 루트 3이 되시겠죠? 됐죠? 그 다음은요? 제곱을 해. 아까랑 똑같이. 제곱하시면요, 이건 유리수. 제곱하시면 루트가 있어, 없어? 남아있잖아. 살아있지. alive.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무리 상등이 되는 거야. 제곱해보거라. 5배 m 플러스 n의 제곱이죠. 제곱하시면요, 7m의 제곱 빼기 3n의 제곱이죠. 더하기 2배의 mn 루트 37의 21 빼기 몇 배 더해야지. 됐냐? 이거 넘겨. 그럼 좌변은 뭐야? 유리수. 요 놈은요? 무리수. 뭐, 요 EMN도 또 나눠줘 상관없어. 요 EMN으로 나눠준다 한들 좌변은 유리수. 좌변은 유리수. 계산은 점점점 생략. 좌변은 유리수가 되는 것이고 우변은 무리수가 되는 것이야. 됐어. 이게 모순이다라는 걸 찾아 나간다는 얘기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계속 이거 설명하고 있잖아. 맞나? 세중아?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고 있죠. 쉬운 문제에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요. 오케이.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짠. 10분 휴식.